일단 좀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건 김건희입니다. 네네. 와, 이 사람 심상치 않아요. 건진법사가 통일교에서 뭐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이건 뭡니까? 그 천공, 건진, 네. 명태균 이 이른바 이제 3인방 아닙니까? 네. 레벨이 다릅니다. 건진은 어.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깨 툭툭 치잖아요. 네. 어깨 툭툭 치면서 팔 올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관계예요. 네. 도력의 레벨이 다른 거고요. 건진을 만나본 사람들은 건진이 눈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아세요? 광채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광채가 납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어. 진짜 HID로 파견돼가지고 일을 하신 분, 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그 도살, 짐승 도살 많이 하신 분들 네네. 만나보면 눈에 광채가 납니다. 어. 사람이 기운이 다릅니다.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레벨이 다르다는 게 대기업들 찾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 건진한테는 말 못하고 대기업들에게 건진주의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건진이 문제인데 대기업이 무슨 문제입니까? 네네. 그 정도로 센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세청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사 이동통신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른바 공중파 탐사 취재팀들의 추적 취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이 넘는 사람. 그러면 그 보통이 넘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를테면 2018년에 이미 공천 개입하고 또 1억 받았다 그러던데. 그게 저희 고향이더라고요. 영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2018년이면 국힘이 야당 시절인데도 네네. 물론 경북이란 건 안정권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때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영천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죠, 이 사람이. 네네네. 그러면 상당히 의심할 만한 거고 또 이리저리 손길을 뻗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네. 아마도 이분은 뭐 제가 봤을 때 명태균처럼 여론조사 뭐 또 자잘한 지역의 공천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특히 이분을 압수수색했는데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네네. 한국은행 신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닐도 안 뜯은. 네. 근데 이 돈이 어떤 은행 기관 쪽으로 보낸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은 활동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가 최하 6천만 원이라며요. 그 제품이 네네. 목걸이가 네네. 어마어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잃어버렸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글쎄요, 뭐 알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진술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네. 그건 김건희에게 이미 전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 뭐 의심을 그렇게 이제 하면.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잃어버렸는데 이제 누구 이게 목걸이 나서 그 차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쉽게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떨려서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6천만 원이 60만 원만 돼도 네. 꼭꼭 사가지고 고무줄로 그렇죠, 똑똑 그렇죠. 묶어가지고 그렇죠. 지갑에 묶어놓거나 네. 몸에 묶어놓습니다. 네. 네. 집을 비울 때는 어디다 숨겨놓고 아, 이불 그렇죠. 밑에라도 네네네네. 숨겨놓고 이래야 안심인데 김건희가 받았다. 또 김건희는 지난번 핸드백 때도 네네네. 그런데 면풍백 사건에서도 뭘 받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 사람. 많이 받아본 모양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뭐 수사를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돈이 이 목걸이가 통일교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네. 통일교도 뭔가 정권에게 얻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의도에도 빌딩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여의도에 빌딩도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서울 외곽 지역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에도 많이 갖고 있고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들 뭐 저는 뭐 이 종교에 대해서 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는 뭐 통일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정통이 아닌 종교들이 양가평이라든가 이런 데 땅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양평이나 가평 이쪽에. 예, 이른바 또 자기들 궁전 이런 거 갖고 네네. 있는 거 아세요? 허경영도 그렇고 통일교도 네네네. 그쪽에 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쪽들은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 산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이래가지고 네. 관에 규제가 있으니까 그 네. 규제를 풀면서 네.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10만 원짜리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자, 중요한 전화라서 네네.
의원님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요.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이고 방송 중에 네, 전화 통화도 한번 해주시고. 이것도 네. 재밌지 않습니까? 생방송 네, 중에는. 재밌습니다. 누굴까요? 아이, 뭐 의원님. 저기 네. 오래 같이 했던 형님인데.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가 오늘 뉴스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시정연설에 나왔어요. 네. 대통령도 아닌 자가. 네. 그래서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최규하 이래 처음이다. 근데 최규하 때는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네네네. 박정희 이 암살 저격 사건이 있었으니까 상당 기간 동안 네, 오래 했죠. 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덕수가 시정연설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 대통령이야. 아,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난가병, 대통령은 난가병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한번 최선을 다해볼 거야. 오늘 제대로 메시지 한번 던질 거야라고 마음먹었다고 보는데요. 평소에 한덕수답지 않게 야당을 때리는 메시지가 저는 포함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후보가 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른바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쫙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넣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전에 이제 연설을 하고 또 벌써 끝났습니까?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네네. 그리고 저 항의도 많이 받고요. 네네네. 내란 중요인 뭐 종사자가 뭐냐 뭐 이러기도 하고 국힘에서는 또 기립박수도 치고 뭐 그렇게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권영세하고 짜고 친 겁니다. 네네. 짜고 치는 흐름인 건데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던데 권성동, 권영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뜬금없이 이재명 민주당을 친중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친중. 네. 친중 프레임을 만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이제 농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중국이 뭐 이야기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쉐 하는 거지 뭐 네. 이런 반응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한덕수 친미.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가 친미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에게 국익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잖아요. 네. 한덕수 친미, 이재명 친중 요렇게 해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박 선생님 우리가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방식이 무슨 땅 파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라고 겨우 인적 자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랑 잘 지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른바 뭐 우리가 반도체든 뭐든. 반도 국가 아닙니까? 네네. 이른바 그 우리 국제정치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륙국가 우이론 또는 해양국가 우이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점이지대 활용론, 옮겨가는 지대 활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고대 무역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중해 시대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스탄불도 그랬고요, 그리스도 그랬고요, 그 유명한 뭐 카르타고도 그렇고 이제 중개 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온 게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이제 핑퐁 회귀하면 국교 정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줍니다. 사실은 뭐 그런 그게 미국이 측면이 시켜준 있죠. 거예요. 네네. 그 과정에서 그 중간 점이지대에 있는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린 거죠. 중개 무역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2025년에 뭐 남북이 전쟁하고 있는 한국 전쟁 네네네. 때문에 모르지만 친중 친밀한 구도 자체가 너무 낡은 거 아닌가요? 낡은 거죠.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누구와도 갈등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 상황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죠. 그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중국에 이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다가 사드 이후에 쑥 없어졌다거나 네네네. 중국 사람들 그러면서 보복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한 15억 됩니까 인구가?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중국, 인도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여기하고는 잘 지내야죠. 아니 그리고 구매력이 커졌잖아요. 중국 네네네. 인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뭐 예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K-팝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제조업이 한국을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섬세함이라든가 기술력은 아직 못 따라잡았다네요. 그렇죠. 고급화 안 됐잖아요. 대중적인 거는 중국 제품 씁니다. 근데 중국의 귀족들, 고소득층들은 한국 제품 씁니다. 중국의 고소득층이 화웨이 핸드폰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갤럭시 아니면은 애플 쓰죠. 아이폰 쓰죠. 네, 그렇죠. 자기 나라 거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은 열려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뭐 친중이니 친미니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움이 안 되죠. 오로지 어. 자기들의 혐오를 통한 지지층 끌어모으기라는 네네. 전략에만 충실하고 있는 거죠. 국가 운영할 자격이 없는 집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기본적인 애국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그러면 안 되죠. 같은데요. 네네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